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21세기에 그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마입니다. 어제 강의에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우라는 이름은 위나라 역사서인 위서에 한전 30에 나옵니다. 가우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제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의 이 가우는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약 12년 동안에 히틀러 나치 독일 시대에 행정부에서 어느 지방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이, 서양 학자들의 연구한 바로는 영국의 칠레. 이것도 하나의 지방을 가리킨다 하는데 아주 잘못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칠레는, 이 시는 지가 되고 치가 됨으로써 태양의 치종족이 들어간 거예요. 태양의 치종족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지방을 말한다, 이렇게 연구한 것은 아주 잘못된 연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1933년도에서 45년도에 보면 가우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가우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독일에 그 행정부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가우가 게르만 용어다. 게르만 용어로서 어느 한 국가의 지방을 가리키는 뜻이다 라고 아주 왜곡된, 잘못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우는 지방을 뜻하는 그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종족을 말합니다. 종족. 오늘날 이야기하면 지금 옆에도 계십니다만은 고시 종족입니다. 높을 고자. 고시를 말하는 거죠. 고시 종족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지방을 하나에 나누는 하나의 뭐 척도로 이렇게 연구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서양 학자들 연구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이 가우가 뭐 독일에만 있고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평양 군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남미와 북미, 그리고 유럽 다양한 나라에 이렇게 가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 연구가 잘못됐다, 게르만 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 가지고 게르만 용어에서 오늘날 가우가 나왔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연구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 가우가 루마니아에 보면 바카우라고 있어요. 카우, 악센트가 있고요. 아버지 가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우가 카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KAU로 발음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CAU로 발생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그래서 카우 혹은 카우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루마니아에 바카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풀카우탈 볼까요? 오스트리아인데요. 풀카우탈
탈. 이 무슨 말입니까? 풀카우 탈이. 저는 해석을 다 했습니다. 이미. 풀은 광명을 말합니다. 원형은 불이에요, 불. 불가리아 할 때 불이에요. 예, 광명을 말합니다. 광명이 카우입니다. 이건 탈은 뭡니까? 탈은 원형이 달이에요, 달. 하늘에 떠있는 달을 말합니다. 달. 예? 광명의 달의 가우입니다. 광명의 달의 가우. 거기 풀카우 탈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보면 랑가우가 있습니다. 랑가우. 이 라는 무슨 뜻입니까? 라가 태양입니다. 태양. 라리두레로로 바뀌죠. 고대에는 태양이 세 가지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하나는 우리말로 수리날 할 때 이 수리입니다. 수리. 예. 수리의 변형이 그리스 반도 북부에 있는 세르비아 할 때 세르로 나가죠. 세르. 예, 세르. 예, SER. 세르로 나가죠. 그 다음에 해. 야, 해 떴다. 입을 늘어라. 해가 떴다. 옷을 늘어라. 옷을 늘어. 장마 기간 동안에 엉망진창대가 있는 전부 다 늘어라. 곰바이 핀다. 이때 해입니다. 해. 해는 가림도 문자에 H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불렀어요. 라. 태양을. 그래서 태양을 세 가지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세 가지로 쓰고 달은 변형이 어떤 변형이 있다. 달은 DAL인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면 탈이 된다는 거죠. 탈이. 여기서 무수한 변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 사람들의 가오 이 말이죠. N 붙었습니다. 라는 태양이니까 태양 사람들의 가오.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 설명한 것과 같은 또 가오가 있습니다. 풀카우. 풀카우. 풀은 원형이 불입니다. 불.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불가리아 할 때 불입니다. 그러니까 강명의 카우래 말이죠. 강명의 카우. 오스트리아 있죠. 그 다음에 폰카우. PON 가우. 퐁가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폰이라는 것은 뭐냐면 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람들 이래 되죠. 아버지 사람들이니까 아버지 족이 됩니다. 아버지 족 사람들이니까 아버지 종족. 아버지 종족의 가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룬가우. 룬은 아까는 란에서 변형입니다. 란에서 론 이렇게 되니까요. 몸이 변해가지고 란에서 룬이 됐죠. 그 태양 사람들이죠. 태양 사람들의 가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가우. 오스트리아의 가우를 또 한번 계속 찾아봅시다. 오스트리아의 탈가우. 탈은 무슨 뜻입니까? 탈은 찰이 되죠. 치어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CHAL 이리 되죠. 찰. 그러니까 차에 을 있는 가우다 이 말이죠. 차종족에 을이 있는 가우.
찰가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핀스가우, 핀즈가우인데요. 저는 S가 저로 변한 겁니다. 지어스로 변한 거죠. 시옷이 지어스로 변한 형태인데 주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나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아버지족의 새로운 가우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은 SAG, 그다음 삭 되죠. 삭, 가우, 탈.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아실 겁니다. 탈은 원형이 달입니다. 달. 한에 떠가 있는 달이에요. 달을 인도 유럽어로 경험화되니까 탈을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 싹은 무슨 말이냐. 가우는 놔두고, 싹은 무슨 말이냐, 스키다이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석, 식, 색, 다양하게 변하죠. 색족이라죠. 중국에서는 색족. 오늘 시크 교도들이 이란에도 있고 아프간에도 있습니다. 이 시크는 문자 그대로 식족이죠. 예, 식. 그 다음에 석가족, 그 다음에 삭이라고 이야기하죠. 삭식, 이렇게 모음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 삭은 스키다이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키다이, 유목민 스키다이, 가우. 가우인데 이 가우가 뭐냐? 달의 가우라는 거죠. 달의 가우는 삭이다. 스키다이 종족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또 해봅시다. 오스트리아에 또 재밌는 이름이 또 있는데요. 아테르가우. 테르가우. 이렇게 됩니다. 가우는 접어 놔두고, 아테르가 무슨 말이냐. 아테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칙으로 이 테르는 달입니다. 달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T가 거룩한 머리의 달, 가우 이런 뜻이죠. 거룩한 머리의 달의 가우. 테르는 달입니다. 원형은 데르죠. 데르입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로 볼 때 인도 유럽어는 경음화가 되기 때문에 한글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원형은 데르인데 티읕 발음이 나죠. 그래서 테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아까 전에 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레가우, 라리루레로, 이집트에서는 라라 태양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라. 라인데 이게 이렇게 라도 됩니다. 그 로마도 로가 이제 됐죠. 태양이죠. 태양을 뜻합니다. 이것도 태양이고요. 이것도 태양입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라라고 불렀는데요. 이거 레로 나왔네요. 이거 태양입니다. 태양의 가우 이런 뜻이죠. 그래 지금은 그 다음에 이거 가우 아까 전에 삭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색가우. 그럼 여러분들 고개를 이제는 맞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색가우입니다. 색 S의 기억 색 되죠. 색가우. 아까 전에 삭이나
색이나 몸이 조금 틀린 겁니다. 같습니다. 예. 스키타이의 가우, 유목민의 가우,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독일로 진출한 가우 종족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독일로 가우 사람들이, 독일에는 가우 지명이 많습니다. 특히 작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 독일 북부 쪽에 가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우, 펠덴,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가우 펠덴. 무슨 말이냐면, 펠이란 것은, P에서 펠이 1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쓰고요. 원형은 벨입니다, 벨. 무슨 뜻이냐? 광명을 말하는 겁니다. 광명.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유럽에 들어간 유럽 종족의 깃발에서 나타난 삼수 같은 이런 것도 이미 제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삼수와 칠성을 떠나서 옛날 사람들은 광명족이었습니다. 광명, 빛광자, 밝을 명자. 광명을 이 사람을 어떤 스럽게 생각했어요. 광명을. 그 다음에 삼수와 광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광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머리에 상투를 틀었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에 상투를 틀었고 하늘을 숭배했다는 거죠. 하늘을 경배했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 태백 사상이 나오고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태백입니다. 멕시코에는 89개소의 태백이 있고 중앙아시아에 태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강원도에 태백산 한 군데 있습니다만은 태백은 멕시코에는 태펙이라 그래요. 태펙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얼른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묵음은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포르투갈이나 유럽에서 묵음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기역 발음은 기역이나 키역 발음은 잘 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페 이 씨앗을 생략을 합니다. 근데 태페 혹은 태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태페.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학자들이. 태페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비교 언어학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이죠. 이 태페는 묵음 시가 생략된 거예요. 예. 백. 그러니까 백이란 것은 여러분들 꼭 흰백자만 알고 계시는데, 미랑 박씨, 여기 박 선생님이 누가 계시나? 여기 보면 B-A-C 혹은 B-A-K. 밝다는 거죠. 인도 유럽어는 팍이 됩니다. P-A-K가 되죠. 혹은 P-A-C가 됩니다. 요 변형이 박, 복, 빅, 백 이렇게 나누어지죠. 모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밝음을 다양하게 표기를 합니다. 밝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박, 복, 빅, 백으로 나가는가 하면 수메르에서 정연종 교수가 수메르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바르입니다. 바르. 광명이죠. 빛이 동서남북에 빛이 난다는 거죠. 예. 광명이 바르입니다. 이 바르의 변형도 무수하게 서양 지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 유럽어로 하면 파르가 되죠. 파르. 혹은 F로 하면 파르가 됩니다. 예. 광명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광명은 우리말로
박, 복, 빅, 백 이렇게 나가는가 하면 또 수메르권에서 나온 것으로 되는 발어가 변형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이 두 가지고 태양도 고대에는 세 가지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류 문명사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연구하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고 왜곡된 연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가우 보면요, 가우펠덴이라고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펠은 강명의 머리 사람들의 가우입니다. 강명 머리 사람들 가우가 가우펠덴이에요.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설명된 것 같는데요. 가우펠덴 이렇게 독일의 그 도시가 있습니다. 가우펠덴이라고. 광명의 머리 사람들 가우 이 말이 있네요. 머리 사람 가우. 요 펠은 PEL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스 가우가 있습니다. 브레이스 가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브레는 강명인데 이스가 붙었어요. 이스는 오스, 아스, 에스, 우스로 변형이 되는데 몸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제 시작하니까 무엇입니까? 처음이라는 것이죠.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돋아오른다는 거죠. 달이 돋아오른다. 해가 돋아오른다. 처음 시작한다는 처음이라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작하는 광명의 가우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광명의 가우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제 시작하는 광명의 가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요. 알가우입니다. 알. 누가 뭐 새가 알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은 을을 이야기합니다. 을. 전통이 있다. 전통이 있는 그런 것을 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옛날에 낭독하고 옛날에 암기했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보면 을입니다. 을은 알, 엘, 일, 울 다양하게 이렇게 몸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엘은 예루살렘 할 때, 이스라엘 할 때 엘자, 엘살바도르 할 때 엘을 씁니다. 일리리아 종족을 이야기할 때 일로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 몽고의 울란바토르, 몽고 수도죠. 울란바토르 울이 들어가죠. 예. 예. 알. 여기서 알입니다. 알가우. 알가우. 알가우가 무슨 말이냐면, 옷 있는 가우라는 거죠. 그냥 가우가 아니고, 보통 가우가 아닙니다. 을이 있는, 빽다구가 있는, 가우다.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가우, 을 있는 가우라는 그 독일의 그 도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있다면, 베러, 베러, 알, 가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가우는 이해가 가는데, 을있는 가우인데, 알가우는 이렇게 을있는 가우가 되는데, 앞에 오베르가 붙었어요. 무슨 뜻이냐? 오는 아예 이오로 앞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때문에 거룩한, 위대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위대하다, 거룩하다. 뭡니까? 베르. 광명 아닙니까? 거룩한 광명의 을 있는 가우.
오베르 알 가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베르는 인도 유럽어로 페르가 되죠. 경험화되면 페르 혹은 페르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 종족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가오만 따지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고 확신을 하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스탈가오. 가오. 가오는 알겠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오스탈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오스의 변형은 아스, 에스, 이스, 우스로 변형된다고 했습니다. 오스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탈은, TS 하나만 있어도 탈이 되고요. 두 개 있어도 탈이 됩니다. 탈은, 원형은 달이죠, 달. 달입니다.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양의 학자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게르만 종족들이 대거 유럽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연구가 안 돼가 있습니다. 엉터리예요. 연구가 돼 있어도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대사를 열어간, 그리고 고대 유럽을 정신문명과 유럽 철학과 유럽 사상과 유럽의 그 당시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들어간 종족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다 보니까 연구가 엉망이죠. 켈트 연구가 젤련발이 연구입니다. 제가 볼 땐 진단할 때는요, 젤련발이 완전 젤련발이 연구고, 심지어는 악이 긋는 정도의 그런마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광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광명, 밝을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는 그 광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창조주 마고 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머니 모계로부터 아버지 북에 이르기까지 신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글의 달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 학자들 연구가 엉터리가 됐다는 거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좀 엉터리야, 임마. 너희 연구는 좀 엉터리야. 얼마든지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 데려와도 좋습니다. 저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세계 인류 문명사를 우리가 한민족이 열어갔다는데, 그거는 이미 유네스코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미 발표했고, 오래전부터 발표했는데, 세계 인류 문명사를 열어간 그 종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정신, 사상, 철학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 아니라, 종족에 대한 구분도 안 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 고대사는 로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마침내 중세기에 이르러서 14세기, 15세기에 이르러서 동남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도까지 식민지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역사를 알게 되면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고 어렵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왜곡이 된 것이에요. 오늘날 세계 고대사는 더러운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유럽 사람들의 자업자득인과 동시에 엉터리라고 제가 보는 거죠. 아주 왜곡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이 상투를 틀었어요. 우리만 상투 틀은 게 아닙니다. 고대 터키 사람들도 상투 틀었고,
조지아권의 사람들도 상투를 틀었고, 인도에 힌두교를 만들었던 가야 사람들도 상투를 틀었고, 심지어 시바를 비롯한 인도의 힌두교 신들도 전부 상투를 다 틀었어요. 부다, 부처, 고타마 시다르타가 성명인데요. 오늘날 부처가 된 그 부다도 상투를 틀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우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바다의 신님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주피터 신까지 다 상투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서양 철학은 어디 갔으며 서양 문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자는 서양 그리스 로마 철학을 최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로마와 그리스를 지배했던 그 지배층들은 최소한 흑발이었어요. 검은 머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제 책 1권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환인의 12분국에서 환인의 12분국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리스 반도 북쪽으로 두 개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동로국이 들어갔고 하나는 일군국이 들어갔는데요. 동로국이 바로 종족이 트라키아 종족이고 일군국의 종족이 일리리아 종족입니다. 그 종족들이 남하를 해가지고 나중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리아의 동방운정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종족이 남하를 해가지고 오늘날 그리스 신화를 만들게 되고 그리스 문명을 만들고 로마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르비아권이에요. 세르비아권으로 해서 헝가리로 해서 크로아티아 문명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인류 문명사회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그냥 3 곱하기 3은 9다. 4, 4, 16이다. 구구시험 외우듯이 그렇게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고찰로 해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스탈가우가 무슨 말이냐면 오스탈이 아사달입니다. 아사탈 달인데 탈로 합시다. 탈이니까 아사탈 아사의 변형이 오스입니다. 탈이니까 달이잖아요. 아사달 먼데 갈 게 있습니까? 이거 독일에 나와 있네. 오스탈 가우라고. 근데 가우 종족은 고시 종족인데 높을 고자 고시 종족인데 고조선의 아사달에서 왔다는 거죠. 아사달의 가우. 아사달은 뭐냐? 초승달입니다. 한문으로는 신월 돋아오르는 새로운 달이다. 그래서 오스탈 가우만 하나만 갖고도 옛날 고조선 종족이 독일로 진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운테르 알가운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테르 알가우.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어린는 가우라고. 알이니까. 어린는 가우인데. 운테르는 무슨 말이냐? 이 운은요. 안이 신입니다. 신을 이야기해요. 신입니다. 안의 변형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신입니다. 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달신이 테르는 원형이 데르죠. 데르니까 달입니다. 달신의 어린는 가우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카우. 루는 태양이라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라리루레 로 할 때 루마니아 루 레 라리 좀 태양입니다. 요 C는 뭐냐면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 K도 집단이 되고 G도 집단이 됩니다. 예, C로 나갔죠. 태양의 집단 카오 이리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그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하우탈인데요. 북하우탈. 한번 보시죠. 북하우탈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B-U-K 북하우탈. 제가 하도 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조금씩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BUC입니다. 이거 북이에요, 북. 탈은 달이라고 하도 내가 설명하니까 달이라고 치고, 카우 달까지는 알겠는데, 달의 카우까지는 알겠는데, 이 북은 무슨 말이냐. 북은 백의 변형입니다. 한문으로는 흰백자가 되겠죠. 백이죠, 백. 백의 변형이 몸이 변해서 북이 됩니다. 박. 아이고, 참 발레할 때, 이게 박입니다, 박. 박. 밀양 박씨. 이 박을 이야기하죠. 밝다는 거죠. 박, 백, 북이에요. 박, 백, 다음에 그다음 북입니다. 밝은 달의 카우.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가우. 이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라리두레로 읽것은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N이 붙으면 태양족이 되겠죠. 태양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까우. 그냥 가우 해도 되는데, 까우. 이렇게 기억이 두 개 들어갑니다. 까우.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의 방언 형태로서 지가 하나 더 붙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태양 사람들의 까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드레브 까우. 드레브 까우는 무슨 말입니까? 드레브 까우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드레브 까우. 드레는 달입니다, 달. 인도 유럽으로는 트레가 됩니다. 트레. 그리고 번은 아버지입니다. 달의 아버지 카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드레는 달입니다. 달의 아버지 카우를 드레브 카우라고 합니다. 드레브 카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거 수메르에서 건너온 그 밝은 표기가 있네요. 부르카우. 바르의 변형이 부르입니다. A가 U로 바뀌었어요. 바르에서 부르가 됩니다. 강명이죠. 강명의 카우. 이것도 원칙 강명인데 이것은 인도 유럽으로는 파르가 되죠. 파르. 부르는 푸르가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강명의 카우를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그 이름이 거의 보면 태양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 달 좀 그런 뜻입니다. 예.
가장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고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루가우. 루는 태양이죠. 라디두레로 태양의 가우, 루가우.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카우. 아까 전에는 복일 안 왔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북이라 했습니까? 예. 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복입니다. 복. 역시 모음이 배된 것이죠. 백에서 백, 복, 빅, 북, 백, 복 이렇게 되죠. 복이니까 밝은 가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가우는 가우 이렇게 되는데요. 패는 원형은 배입니다. 배예요. 원형이 배인데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 사람들은 A를 붙였어요. 아베 혹은 에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아베 혹은 아비 너가 아비가 그랬다. 너가 아비가 아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자료를 좀 틀어주시죠.